라이선스 마스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2강을 진행을 하는 김성공 강사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 강의를 출강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도 전 출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1강에 대한 거 이어서 2강을 진행을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가 현재 지금 얘기가 많이 나고 있는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그 웹 3.0 그리고 그다음에 AR, VR에 의해 관련되는 이제 4차 산업 기술하고 그런 그 차세대 기술의 시각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1강에 이어서 이제 2강에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자율증 시험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 바우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우하우스의 디자이너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그 독일에서 설립 운영된 학교로 미술과 공예, 사진, 건축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바우하우스는 사실은 디자인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쪽 이쪽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바우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근현대에서 이제 어떤 그 미술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사진, 건축도 아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나눌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과 예술 모두 다 한꺼번에 언급이 될 만큼 이 바우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가치와 무게감이라는 게 꽤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우하우스에는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바우하우스는 이제 실용성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학교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하고 프랑스 쪽, 그 다음에 영국 쪽이 이제 유럽 예술과 그 다음에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팟, 그다음 이런 맥이라든지 디자인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디자인을 만들 때 맥에 있는 수석 디자이너 분이 영국 출신 디자이너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유럽 문화 사대주의는 아니고 또 이제 분들이 이제 보면은 해외에서도 이태리도 그렇고 이제 뭐 쿠바나 이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봐보면은 이제 영국 쪽이나 독일 쪽에 있는 디자인 이런 분들이 이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보면은 어떤 시대를 정의하는 형태의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에는 갤럭시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보면은 디자인에 관련된 분들이 보면은 다 뛰어난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우하우스는 이제 실용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최근에 극장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 얘기만 들었어요. 아직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게 아마 픽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에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안에 보면 한국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약진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의 실용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철학 부분들이 상세하게 지금 기록이 남아가지고 이제 미술 쪽도 그렇고 디자인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따질 때 꼭 바우하우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바우하우스는 분명히 디자인 관련됐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서양 예술사나 서양 미술사를 봐보면은 꼭 보면은 그 근현대 이제 내용들 뭐 피카소 얘기도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후반부에 예술사 끝부분에 가면은 바우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반복적인 유니트로 구성되어 함께 조립하거나 서로 교체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향은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유니트로 해서 조립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보면은 그 2번에 보는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듈이죠, 모듈. 자, 그래서 이 모듈이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보면은 이케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그죠? 그것처럼 조립을 한다라든지 서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그 하나의 유니트 하는 단위 있죠, 단위. 예, 그런 형태의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모듈러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듈은 다양한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며 하나의 완성된 기능을 갖춘 구성 요소를 조립하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란 거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 산업계나 기술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웹사이트 같은 것들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모듈 단위로 해서 그 파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폴더 단위로 해서 그 파일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하나의 파일 안에 함수라, 펑션이라고 불러서 걔네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 모듈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꺼내 가지고 그 코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은 그 우리가 그 조립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작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큰 걸 만드는 것처럼 디자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규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어떤 그 패키지라든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온갖 곳에서 이 개념을 많이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철학에서 근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이런 데 봐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근원에 있는 어떤 그 설계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거 개념을 끄집어내서 그 이제 그 세상에다 시각화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키텍처라죠. 설계도죠, 설계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그러한 모범적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들을 구성을 할 때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해낸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1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자연에 있는 어떤 그 이제 물질들, 그죠? 물질들이나 어떤 그런 그 어떤 특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가져와서 결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듈이라는 개념들도 어떻게는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냥 하나 만드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모아로 파트를 나누나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조합을 해주고 B라는 제품을 할 때 저런 다양한 또 다른 모듈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모듈이나 이런 그 요소들을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재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하면은 시간도 아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들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러 디자인이 바로 여기 그 요번에 나오는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등 고지적 기능의 포스터는 그렇습니다. 포스터인데 고지적 기능이래요. 고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존재를 알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고지하다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그 공공기관에서 뭐 고지를 했다, 뭐 전달을 했다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건 한자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문항들을 보면은 그 특성들이 있는데요. 상품 광고 포스터, 계몽 포스터, 공공 캠페인 포스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그 봐보면은 전부 다 어떤 그 제품이나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라 했죠, 그렇죠?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라고 했어요. 자, 연극하는 것도 하나의 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어떤 스테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배우들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을 해요. 영화도 연극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저장 매체에 담아서 그것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연극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액션들이 많이 들어가는 액션이라는 게 뭐 격투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죠.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에 있는 컨텐츠이고 음악회는 이제 보면은 그 가수를 그 섭외해서 그 음악 발표하는 그 스테이지 위에서 그 다음에 음원이 그 이제 그 음악 소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의 음악일 수도 있고 가수의 음악일 수도 있는데 소리가 잘 퍼질 수 있도록 설계되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시물을 보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그런 공간에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테마로 해서 그 작품들을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들을 전시를 하거나 해서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람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품 광고 포스터, 계몽 포스터, 공공 캠페인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에 해당되는 것을 그 이 해당 포스터에 담아 놓기에는 이제 그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이 네 개의 그 이 행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문화 행사라는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의 존재를 알리고 구매자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고지적 기능인데 4번은 공공 캠페인이고요. 2번은 공공에 가까운 계몽하는 이제 그 뭐 재단이나 국공립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하는 계몽 포스터. 그리고 1번은 상품 광고에 대한 포스터인데 그 이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컨텐츠 상품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영화는 극장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는 스마트폰에서 봐보는 그런 이제 그 영상 컨텐츠에서 보는 거 하고 극장이라는 공공 시설에서 보는 거하고는 개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고객한테 이런 영화는 좋은 것이다 하면서 설득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장에서 보는 영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는 영화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그 감독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화는 반드시 그 극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극장 개봉하고 있을 때는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데서 그 영화를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영화라는 것이 극장에서 걸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약간 좀 차이를 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문화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요것들을 이제 알리게 되는 이제 포스터는 이제 지금 이런 문화 그 고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스터로서 이제 분류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이건 다른 컴퓨터 자격증들하고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썼던 컴퓨터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을 이제 많이 했었지만은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뭐 스케치라든지 어떤 컨텐츠나 어떤 그 디자인하고 아트적인 부분들, 크래프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그 포토하고 일러하고 인디자인 얘네들을 좀 다뤄봤어요. 혹은 난 포토를 되게 잘해봤어요. 해가지고
뭐 필기 시험을 단기간에 몇 시간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자유로운 이미지의 표현, 그래가지고 2번에는 신속한 아이디어의 전개, 그리고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 그랬어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그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보시면은 이래요.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이디어란 거는 내가 갑자기 떠오른 좋은 어떤 디자인이나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도형이나 그림이나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롭게 이미지를 표현을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거 이제 세련되게 우리가 계속 편집 작업을 하겠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러프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남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쓸 때 이제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신속한 아이디어 전개. 왜? 이 아이디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메모를 1차적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아이디어란 게 퍼뜩 혹은 갑작스럽게 이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신속한 아이디어의 전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그 아이디어에 어떤 그게 소리일 수 있겠고 형태일 수 있겠고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는 막 빠른 속도로 이제 기재를 하는데 되게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음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녹음기를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본인이 떠올랐었던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그 형태를 막 말로써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왜? 그게 사라지기 전에 그리려고 했더니 자기 손이 그 아이디어를 외형을 따기에는 아무래도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인터뷰 기록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재현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보통 아이디어 얘기를 할 때 이렇습니다. 보면은 뭐 산책을 한다라든지 그죠? 혹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혼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혼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세면을 하려고 하거나 가지고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서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메모지하고 메모장 펜이라든지 혹은 이제 녹음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주변에다가 많이 배치를 시켜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 공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이 있으면은 꼭 남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머릿맡에다가 이제 필기 도구를 놔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경우인데 벤젠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알코올인가 그거에 대한 구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생겨 있는 구조의 형태인 건데, 근데 이게 모양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분인데 그 과학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게 고민을 하시다가 한밤중에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원형의 형태를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벤젠링이라고 불렀었던 그 구조를 본인이 그리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보면은 꿈에 나왔었던 그거를 그대로 그 뱀의 모양을 남겨놨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돼서 나중에 꿈으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서 계속 그걸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아이디어가 딱 나오니까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남겨놨던 거죠. 그런 경우와 같은 것도 사실은 아이디어 스케치에 해당이 되겠죠.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그 원형의 모양을 통해서 화학식과 구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이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자유롭고 초기적인 작업 단계라서 편안하게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그걸 이제 활용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 다음에 좀 무겁거나 어떤 그런 형태에서 몸이 한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수월함이 존재하는 상태. 그럴 때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가 제일 좋다라는 건데요. 이 4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도하고 정밀성이 높은 그림이 있죠. 그거에서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4번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이게 정밀을 해야 되는 정밀하고 정확도가 막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어디서나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구별될 수 있도록 한 체계적인 이미지 전략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뭘로 잡아야 되는 기업이죠, 기업.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전략이라 했기 때문에 기업이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바로 3번에 해당되는 CIA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 CI는 코퍼레이티드 아이덴티티라 불러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 같은 경우는 파란색 로고 있죠.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고 삼성 써 있는 시원한 어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색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한번 봐보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시원시원하고 그죠? 저는 이제 좀 파란색이 좀 시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티로서 입고 있기도 한데. 그다음에 또 한편은 저는 이제 검은색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검은색을 활용을 해서 로고를 이제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예를 들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과를 해놨죠, 그죠? 애플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모양을 로고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애플 로고를 왜 로고를 애플로 이제 회사 이름을 애플로 하고 로고도 사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처란 비하인드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은 기업체들마다 이제 이미지들이 있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 그림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미지가 로고가 좀 많이 요즘에는 색상이 좀 또 바뀌어 있죠. 초반에 했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바로 현장에서 인화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단일색으로 좀 세련된 형태의 로고로 바뀌었죠. 그런 것들 같은 것이 이제 보면은 회사의 이제 이미지를 통합시키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CI를 한번 설계를 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적용하려면은 이게 수억 원 이상의 돈이 이제 지출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요래는 그냥 이미지나 로고만 그냥 바꾸고 끝 이게 아니고. 회사의 로고를 이제 상호 등록을 특허청에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함 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디자인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품들이죠. 제품에 로고가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니 뭐가 돼요? 제품 디자인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CI를 한번 결정하고 또 변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제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냥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LG가 있기 전에 금성이라는 브랜드도 있었죠, 그죠? 금성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니면은 끼인 세대들 분들을 MZ 세대 중에 아마 M 세대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금성 회사에서 나왔던 게 LG로 사명이 바뀌었다는 거. 거기도 지금 대대적으로 그때 바꿨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LG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보면은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CI나 이런 것들이 변화는 큰 이제 그 영향, 그 회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페이스북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어떤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메타버스를 향해서 그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인스타그램도 그 원래는 페이스북에 이제 그 소속이 돼 있었던 서비스였는데 지금 메타에 소속이 된 걸로 해서 로고가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해서 기업체의 어떤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도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연구 대상인 디자인 분야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과 자연, 그다음에 인간하고 어떤 그 도구의 그 상호작용이 중요한 연구 대상의 디자인 분야는 프로덕트 디자인인 거죠. 자, 여기 스페이스 디자이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도 사실은 말을 어떻게 붙이다 보면은 인간과 도구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인테리어 이것의 특징이 있죠. 어떤 거냐? 스페이스는 공간이란 거. 공간이란 거는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처럼 분명히 공간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건물이 있으면은 그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벽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그죠? 벽이란 걸 만들어서 나타났을 때의 공간이 그 하나의 그 이제 넓이와 높이를 가진 그죠? 이제 하는 우리가 공간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지낼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물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뭐다? 이것은 그 벽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스페이스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실물로 보는 물리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그 개념과 추상적인 형태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란 거는 결국에 뭐냐면 그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받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과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보면은 그 물리적인 실체를 잡기가 사실상 그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뭐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쪽지 보내는 것도 있고 이메일이나 일반적인 뭐 우편 카드를 보내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걔네들은 다 그냥 그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매체일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사실은 스페이스 디자인하고 연장해서 보시면은 아, 이것도 그와 관련되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프로덕트란 것은 도구란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도구란 건 물리적이면서 사람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인간하고 도구적인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 중요한 연구 대상은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품이란 것도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우리가 광고 상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봐보면은 무형화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기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물리적 현상, 전기가 화학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식들과 물리적인 현상들과 물리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기에 이것들도 사실은 보면은 광고 상품이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인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들은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는 유형화된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여기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뭐다? 물리적인 거에 대한 얘기라 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제품의 발전 기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났었을 때 제품의 이제 그 발전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서 또 보면 거리가 먼 것은이에요. 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을 때 상황이에요. 1번 침체된 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그 디자인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은 변화를 일으키죠. 가까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에 의해서 시장이 또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고, 근데 또 하나는 보면은 그저 폴더 이런 그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 폴더폰들 있잖아요. 우리 그 이전에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폴더폰들 나오다가 아이폰 같이 이렇게 그 보면은 평면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형태, 그 버튼이 없이 이게 쿼티 자판이었던 거예요. 그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자판이 물리적인 자판이 들어있죠. 근데 그런 형태로 있다가 그 지금 이제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뭐 픽셀, 구글에서 나온 픽셀처럼 그런 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더 이상 이제 그 핸드폰 이제 그때는 핸드폰에 불렀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핸드폰의 개념으로 있던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보면은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있겠나 해서 뭐 초콜릿 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서 계속 브랜드 혹은 개념들을 계속 만들면서 그 폰들을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기능이 추가됐다고는 솔직히 생각되지는 않아요. 뭐 그때 뭐 아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가로 본능에서 핸드폰 통화하는 그 폰을 이제 그 통화하는 부분들을 이제 막 회전을 시킨다라든지 별거 다 나왔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그 질적 성장을 이제 이뤄내는 부분에 있을 때는 새로운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안에 앱을 설치한다는 그런 파격적인 변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제 시장이 혁신이 되면서 이제 그 침체됐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IT 2000년대 초반에 그 컴퓨터가 많이 퍼져 있는, 그래서 거의 장장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컴퓨터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활용이 되면서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 안에서 폰을 가지고 그렇게 국제 전화도 무료로 할 수 있고 문자도 카카오톡이 당시 처음 나왔을 때 혁신을 했던 게 문자 서비스를 공짜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SMS라서 그 단문 메시지가 주고 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해버렸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제 활로를 개척한다는 거죠. 3번에 보시면은 변형된 형태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제품 이용자의 욕구 변화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래요. 욕구를 변화를 시키죠. 어떤 거냐? 기존에 있는 기름으로 갔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간다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테슬라에 해당이 될 거고, 또 한편에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거냐면은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우리가 다 비슷한 비행기로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걸 랩핑을 한다 해야 될까 보면은 그 비행기 표면에다가 우리가 유명한 캐릭터를 입힌다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디자인을 뭐 바꾼다라든지 하면은 그게 탑승객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기간이 됐을 때 이벤트성으로 가지고 그 비행기의 표면에다가 어떤 그런 이제 그 캐릭터에 인쇄를 해서 게다가 이제 그 랩핑을 해가지고 이게 씌운다라든지 사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관광 상품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고객들이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은 아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우유 같은 거 있죠. 우유나 뭐 초코우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품 내용은 바뀐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제품의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만한 우유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즘에 그 메가 사이즈죠. 커다란 그 우유 그 케이스 우유 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해버리고 그 다음에 표면에 나가다가는 캐릭터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뭐 이제 라인이나 카카오 이런 형태의 있는 캐릭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이전에 했던 그 어떤 그런 우유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거는 우유를 다 마셔도 그 나중에 물로 그걸 이제 헹군 다음에 말려가지고 이제 그 케이스를 보관을 해야겠다. 그 케이스 컬렉터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성 요소의 대형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품을 커다랗게 만든대요. 되게 밑도 끝도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새로운 제품이 등장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변형들이 있지만은 대형화하고는 관련이 적다라는 거죠. 자, 부품이 커다랗게 된다는 얘기는 대형화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최초의 아이디어가 나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덩치가 커요. 컴퓨터도 원래는 뭐였어요? 처음 나왔을 때 집체만 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근데 실제 봐보면은 초기의 컴퓨터들하고 그 이후에 나온 컴퓨터를 보면은 다 커요. 다 크고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거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통 디자인의 그 제품들이 발전을 해가면은 소형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최적화를 해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겠죠.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있어요. 처음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4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런데 그 이 게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5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이 그 이제 계속 디자인이 나서 판매가 되다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4에 대한 이제 보급형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눕혀져 있어요. 눕혀가지고 그냥 이제 그 일반 책장에 이렇게 얹어놓을 수 있게 그게 슬림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부품이나 제품들이 그 디자인을 해당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는 봐보면은 최적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아져 버린다는 거죠. 소형화를 하거나 작아져 버린 형태로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는 형태 그렇게 돼 있죠.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새로운 제품들 나오면은 꼭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기능을 줄이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즈를 줄이거나 해서 소형화, 최적화를 향해 가죠.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시스템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비자 만족 증진, 2번 소비의 확대, 4번 생활의 질을 증진. 자, 이게 마케팅이란 건 결국에 뭐냐면 고객을 개발을 해서 그 고객을 향해서 우리의 제품을 막 유통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죠? 판매가 촉진이 돼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객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의 확대가 벌어지죠. 그리고 생활의 질의 증진 그랬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을 많이 갔었는데 그 시장에 가면은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받으시죠. 예전에는 좀 현금 받으셨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마트로 이제 옮겨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품들이 그냥 그게 가면 다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보면은 그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바구니에 넣고 근데 바구니도 이제 들고 다니는 데서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제품들을 많이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카트가 있죠. 카트. 그래서 카트를 밀면서 이제 막 거기다 제품들을 막 이제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결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소비자가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 유통하는 그 기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달을 또 중심으로 바꿨죠. 이제는 고객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뭐 보면은 이제 뭐 쿠팡이든 쓰기라는 그저 서비스처럼 어떻게는 그 앱에 가가지고 그냥 다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객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택배에서 그걸 다 갖다 놓죠. 이게 그러면서도 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까 시장에서는 현금인데 마트부터는 어떻게 돼요? 카드를 하죠. 그렇죠? 카드 결제를 많이 해요. 그것만 해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왜냐면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현금 들고 다니기가 너무 이제 그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테러의 대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카드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 쿠팡이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쓰기든 그런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금 당연히 필요 없죠. 집인데. 그래가지고 현금도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카드를 쓸 수도 있죠. 폰에 들어있는 카드 가지고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핸드폰 결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유통업체나 혹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있는 그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제 방법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앱을 활용한 그 제품을 구매할 때 봐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본인이 원하는 걸 빠른 속도로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은 증진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극단적으로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 우리가 카드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썼을 때 하고 달리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돈을 쓰지 않고 그동안 누적이 됐던 포인트를 가지고 소비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면 막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축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제 대출이나 빚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보면은 이런 요즘에 최근에 경기가 이제 불경기라 얘기를 하는 때에도 포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소비는 이제 요즘에 보통 얘기하는 지혜로운 소비, 똑똑한 소비가 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소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됐던 게 그런 부분들이고, 네 번째는 생활의 질의 증진이라는데, 우선 저 멀리 있는 시장이나 혹은 마트를 향하여, 그죠? 마트 때도 마찬가지. 그거는 시장처럼 마트는 어떤 지점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운전을 해서 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가려 했더니 보면은 또 그거를 또 이제 물건들을 사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걸 이제 뭐 제품 구입을 해서 오면은 뭐 돌아온 동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가 되면은 나의 시간을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피곤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디지털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제품들을 앉아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추천도 해줘요. 지금쯤이면은 이 제품을 쓰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죠. 뭐 계란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이 샴푸를 썼었는데 벌써 지금 이것이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권유를 한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본인을 관리해주는, 그렇죠? 생활을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면 삶의 질을 증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뭐 이래서 뭐 식용유를 사야 되는데 나중에 식용유를 쓸 때쯤 됐을 때 빈통을 발견했었을 때 당혹스러움,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런 앱들에서 예전에 이걸 사셨었는데 지금도 사실 겁니다라는 걸 딱 봐보면은 이걸 왜 이게 떴나 하다가 이런 게 나한테 왔네 해서 그때쯤에 식용유 통이나, 그죠? 기름이나 참기름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간당간당해서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랬을 땐 그럼 지금 이걸 주문을 하면은 이걸 이제 되겠네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게 돼서 생활의 질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생산의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없게 되죠. 왜? 마케팅이란 건 시장의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을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생산을 한다라는 개념은 마케팅에서 봤을 때 약간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는 거죠. 왜? 마케팅이란 건 결국 소비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판매, 소비와 관련이 되는데, 생산을 한다는 것은 요즘에 특히나 중요한 게 과잉 공급의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금융적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금융이나 경제적 문제가 벌어진 건 흔치가 않죠.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위기다, 경제 위기다 얘기한 건 보면은 안 사줘서 그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사주는 사람이 없고 계속 공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좀 소비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나, 그래서 했었을 때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제적 문제가 벌어진 거지, 뭐 소비가 늘어나는데 경제적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래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맞물렸을 땐 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금융의 금리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 마케팅에 관련됐을 때는 생산의 극대화하고는 이제 약간 좀 거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디자인 의도를 확인하고 재료나 가구, 색채 등에 대한 계획을 시각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과정은 그랬어요. 시각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디자인 의도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나 가구, 색채에 대한 계획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합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만 세운다라든지 구상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1번인 기획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자, 2번에 있는 설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이 밑에 제가 했는데, 해설을 보면은 그 기획이 방향성이면은 그 실질적인 색채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는 것은 설계 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의도를 확인을 하고, 의도란 것은 기획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확인하고 이 기획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특정한 뭐 가구, 재료, 색채와 같은 이런 속성들, 어트리뷰트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다? 계획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단계.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설계에 해당이 되겠죠. 설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도 이 설계 단계가 이제 그 머릿속에서 있고 글로만 몇 가지만 이제 구상이 돼 있던 기획에서 실질적인 형태를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설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들도 봐보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기록만 한 게 요구사항이라고 불러요. 그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데,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슈도 코드 형태로 해서 슈도 코드 그 이제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도를 짜고, 네, 슈도 코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하고 자연어하고 섞여 있는 형태로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완전 코딩하기 전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가지고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실 순서도도 사실 설계도 안에 들어가죠. 설계도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코드화 시키는 이제 작업에서 이제 슈도 코드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단계상에서 직접적인 코드 혹은 슈도 코드를 만들기 전에 그 설계도 혹은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제작을 해요. 근데 그것처럼 디자인에서도 보면은 이런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아이디어로만 있는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제시에 해당이 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인테리어가 있어요. 객실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는 기숙사의 침실, 교실, 2번에 사무실, 병원의 병실, 그리고 3번엔 연구실, 나이트클럽 이렇게 됐습니다. 객실인데 1번에 기숙사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나이트클럽은 여기 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객실은 프라이베이트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요. 그래서 뭐예요? 4번에는 주택에는 거실이거나 아니면 호텔의 객실이 바로 이 공간 인테리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질감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빛에 의해 만들어짐으로 명암 효과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질감에 대한 게 맞죠? 자, 명도의 대비나 시각적 거리감과 함께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3번에 보면은 물체의 무게와 안정감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다 그랬었는데, 질감이란 거는 텍스처, 표면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감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표면에 대한 거예요. 표면. 그렇죠? 표면이란 건 질감이라는 이 표현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질감하면은 종이에 있는 만져지는 느낌 이거를 생각하는데, 아니 상상을 조금 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제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이든 그리고 집이든, 그렇죠? 이 모든 건 다 뭐가 있어요? 질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질감을 종이 표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질감으로 한정해서 상상을 하지 마시고 더 넓게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주는 특성을 한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와 안정감을 주는 부여하는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그 성격을 부여를 하겠죠. 질감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 DM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고 저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요 광고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랬어요. 자, 1번은 폴더, 묶음째를 가지고 자료를 넣어놓은 폴더하고 리플렛은 소형 책자 형태, 그죠? 4번은 카탈로그. 아까 우리가 은근히 이제 예로 제가 이케아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케아 그게 많이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너무 뭐랄까요, 좀 픽처랄할까요, 좀 특이한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줘서 그러는데요. 이케아 카탈로그를 보면은 잡지처럼 가구를 막 선전을 해놨는데 그게 보면 재밌어요, 그죠? 내용들도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이런 그 우편으로 해서 와요. 그 여러분들 우편에 보면은 뭐 피아노 그 수강하세요. 그래서 뭐 꽂혀 있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 DM인데 3번에 보면 이 포스터라는 애는 뭐냐면 DM이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되면은 공공장소나 혹은 그 특정 광고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벽면이나 그죠? 예,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포스터 붙어 있는 데는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포스터는 DM이 아니라는 거죠. DM은 우편물이나 전달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거에 이제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는 이제 여러 과목들이 있고 그 중에 같이 산업에 관련된 디자인에 대해서 그 지금 지식들을 같이 이제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의 그 다양한 과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적인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